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이 보약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1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비싼 보약 말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강법이 없을까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는 주치의 김현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식품이나 보약을 찾으시는데요. 정작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32.7%가 필요한 에너지의 75%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백질 부족이 31.4%, 칼슘 부족이 81.3%에 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영양 부족은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 저하, 근육 감소, 골다공증, 치매 위험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또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영양소 섭취량이 권장량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평상시 드시던 밥을 지을 때 몇 가지 재료만 추가하면 비싼 영양제나 보약 부럽지 않은 건강 밥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10년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특별한 밥 짓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은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은 정말 놀라운 식재료인데요. 단백질 함량이 일반 쌀의 3배에 달하고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서도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뇌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밥 2인분을 기준으로 검은콩 2큰술 정도를 미리 4시간 이상 불려두었다가 쌀과 함께 넣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밥이 약간 보랏빛을 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 탁월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해소에도 좋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변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고구마 한 개에는 비타민 A1일 권장량의 400%가 들어있다고 해요. 이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도 좋아서 노안이나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구마의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항염 작용도 해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아요. 고구마는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1cm 크기로 깍둑 썰기해서 쌀과 함께 넣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밥 2인분의 중간 크기 고구마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로 현미를 추천드립니다.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6배, 비타민 B1은 4배, 마그네슘이 5배나 많아서 혈당 조절에 정말 좋거든요. 특히 당뇨가 걱정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에서도 현미 섭취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23%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현미에 들어있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미만으로 밥을 지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백미와 현미를 7:3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현미는 6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야 부드럽게 밥이 되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또한 보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보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암맥보리를 사용하시면 별도로 불리지 않아도 되고 쌀과 함께 바로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밥 2인분에 보리 1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추천드립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회복에 좋고 비타민 C도 많아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슘과 철분도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 개선에도 효과적이죠. 콩나물의 사포닌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C를 보충하는 데 정말 좋아요. 콩나물은 뿌리 부분만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밥이 거의 다 익었을 때 넣고 10분 정도 덧뜸을 들이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이신 박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 드시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 단백질과 비타민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죠. 체중도 5kg이나 빠지셨고 기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으로 밥을 지어 드시라고 권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시더니 막상 해드시고 나서는 밥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된다면서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영양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고 활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시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도 이 방법으로 건강하게 식사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까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 세 끼 모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녁 식사 때만이라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저녁에는 소화 시간이 충분하니까 더 좋거든요. 또한 저녁에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면 밤사이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한 번에 모든 재료를 다 넣지 마시고 하루는 검은 콩과 고구마, 다음 날은 현미와 보리,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맛도 지루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재료 준비가 번거로우시다면 미리 일주일치를 불려놓고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검은 콩이나 현미는 불린 후 물기를 빼고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재료의 양을 줄이고 더 오래 불리거나 미리 살짝 데쳐서 사용하세요. 특히 현미나 보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재료 기억하시죠? 검은 콩은 단백질과 안토시아닌으로 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고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로 면역력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고 보리는 베타글루칸으로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으며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C로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죠. 이 모든 재료들이 우리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약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이런 재료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드시는 밥에 조금씩만 추가하면 되니까 어렵지도 않고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런 방식의 영양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복잡한 영양제보다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이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중요할까요? 점차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로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 필요한 칼로리는 줄어드는데 필요한 영양소는 오히려 증가해요. 둘째로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어려워지죠. 셋째로 치아 상태가 안 좋아져서 딱딱한 음식을 피하게 되고, 넷째로 후각과 미각이 둔해져서 식욕이 떨어집니다. 다섯째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식욕 부진도 흔히 나타나고요. 이런 상황에서 밥에 영양소를 추가하는 방법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평소 드시던 밥의 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런 재료들은 대부분 부드럽게 익기 때문에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또한 이런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영양제를 여러 개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자연스럽죠. 음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는 흡수율도 더 좋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영양제는 까먹기도 쉽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방법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잡곡밥을 섭취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일반 흰밥만 드신 분들에 비해 혈당 수치가 평균 15% 낮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12% 개선되었다고 해요.
또한 변비 개선율도 7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런 영양이 풍부한 밥을 드시면 몸의 저항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특히 겨울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방법이 더 좋아요. 현미와 보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주고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시켜줍니다. 다만 고구마를 넣으실 때는 양을 조금 줄이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해 보시길 권해요. 혈당 측정기로 식후 2시간 혈당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특히 콩나물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죠. 고구마의 칼륨도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까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드세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식이섬유 섭취량이 늘어나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첫 주에는 각 재료를 평소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넣고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실 때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소화가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은 드시도록 노력해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밥과 함께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생체 리듬이 불규칙해지기 쉬운데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돼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천천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 숟가락 드실 때마다 20번 이상 씹으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음식의 맛과 향을 충분히 느끼면서 드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관심과 도움도 필요합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드리거나 함께 밥을 해드시면 더욱 좋겠죠. 건강한 식습관은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할 때 더욱 의미가 있어요. 젊은 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밥을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재료, 검은콩, 고구마, 현미, 보리, 콩나물은 모두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밥에 넣어 드시면 별도의 영양제 없이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해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요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밥 짓는 방법의 재료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보관도 간단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방법으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한 달만 실천해 보셔도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노년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